네, 셀코TV 탐나는 일상, 오늘은 함익병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함 원장님 하면 대한민국 피부과의 역사를 바꾼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에 뭐 남자분들도 피부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사실 저 피부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100% 타고나죠.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 심하게 표현을 하면 네. 화장품 모델을 하는 그 유명한 네.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 화장품 발라서 피부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부모님한테 좋은 하얀 피부에 여드름 만나는 깨끗한 피부를 물려받아서 화장품 모델로 발탁된 거예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맨날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트러블이 안 나는 피부를 네. 아유, 얼마나 좋으세요. 타고난 거예요. 항상 남들은 물어보지 뭐 하냐고. 뭐 관리하냐고. 어렸을 때는 더 저도 이제 관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 관리 안 한다고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지. 운동 잘하는 사람 있죠. 예. 네. 노래 잘하는 사람 네. 있죠. 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죠. 네, 그럼요. 게임 잘하는 사람 예, 있죠. 예. 몇 대 몇일 것 같아? 타고난 거하고 노력하고? 저 무슨 7, 3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9, 1이에요. 저도 9위. 그거 통계 낸 게 있어요. 아, 통계가 있어요? 그거 다 통계 있어요. 네. 75대 25 그 언저리예요. 아, 75 대 25. 타고나는 게 75, 노력하는 게 25. 공부도 재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일 것 같으냐고. 노력이 있고 타고난 게 있고 노력이 있어. 아, 저는 공부도 9대 1이라고 봐요. 9대 1. 난 재주 있는 애들이 9야. 7대 3? 이런 분이 이제 자녀를 키울 때 학원을 보내고 매진을 하잖아. 왜냐면 30%를 올릴 수가 있잖아. 네, 네. 해! 그러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공부를 96대 4예요. 96대 4. 바로 포기시켜야 되겠다. 우리한테. 그 정도 돼요. 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데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 부모 잘 만나서 잘한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가 저 피부가 타고나는 거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그러네. 한참 샜다. 이야기가 애기기까지 사실 이제 갔어요. 피부로 돌아가. 네. 피부로 돌아가서. 피부도 하나의 장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아요. 네. 근데 눈에 이렇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노화가 오면 이렇게 막 이것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주름을 예방하는 게 쉬운 건지 아니면 없애는 게 쉬운 건지. 예방도 안 되고 없애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안 되는 거에다가 꿈을 갖다 놓고 왜 안 될까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피부과 가면 막 실수 같은 거 봤잖아요. 막 달라질 없애기 것 위해서. 같아요? 안 그때 달라지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리가 됐지, 이렇게? 제가 이거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맞아. 편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예를 들면 저는 뭐 돈을 뭐 집사람을 좀 잃어버렸다. 끝난 거예요. 뛰었다. 뛴 걸로 끝난 거예요. 절대 못 받아. 그거 소송에다 안 나와. 그건 그렇죠. 빨리 잊어버리면 되는데 마누라는 지금도 생각이 안 돼. 난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 멘탈 갑이시네요. 지운다고 생각하면 지우는 거예요. 빨리 지워야 돼, 머릿속에서. 갖고 있으면 내 마음만 상하는데. 맞아. 네. 그래야지 피부가 좋아져요. 맞아요. 주름살도 못 없앤다, 뭐 이런데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상은 예방도 안 되고, 늦게 생기게 할 수는 있어요. 그쵸. 네,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데, 이 사람은 확 가는데, 좀 천천히 가는 거지, 그 길을. 그걸 노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티 에이징은 거짓말이고 웰 에이징은 된다. 그럼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예방도 안 되고 늦게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는 거지. 분명히 그 나쁜 쪽으로 가긴 가요. 20대 피부를 왜 40 먹은 사람이 꿈을 꿔? 근데 그걸 늦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의 조건, 건강의 조건 그거. 똑같아요. 아니, 저는 미녀는 자꾸 잠꾸러기라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가? 뭐 아니요. 잠도 제때 자면 돼요.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10시간, 1시간 자야 돼. 그쵸. 네. 어른들도요? 네. 난 아이들만 맨날 10시에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니까 1학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은 10시에 자라고 안 가르쳐도 10시에 자요. 또 이제 피부과적으로 해야 될 건 있어요. 네.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건조할 때는 보습제는 좀 좋은 거 써서. 왜냐면 피부 건조해지면요. 나무 그 껍질 갈라지고 맞아. 쩍쩍 갈라져요. 네. 그래서 각질을 잘 유지해 주시는 그런 각질 보호제, 그다음에 피부 보습제 이런 것들은 전신이죠? 이제 주로 얼굴이 많이 보이고요. 사실 이런 데는 옷을 입기 때문에. 예. 근데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그래, 자외선 차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무조건 그게 이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피부의 노화가 두 가지 과정이에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에이징, 그리고 크로놀로지컬 시간으로 생기는 에이징이라는 거 있고, 하나는 포토 에이징,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
그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굉장히 촉진시키죠. 네. 각질 제거는 그러면 약간 각질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각질은 붙여놓는 거예요. 아. 그게 여자들이 피부 망가지는데 제 1번이에요. 그럼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각질 제거제를 쓰는 게 아니라 각질 보호제, 보습제를 좋은 걸 쓰래서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각질은 벗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질은 물고기 비늘 혹은 기와장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건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병이 생겨서 각질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벗기는 게 아니라 좋은 약이나 보습제를 발라서 잘 붙여놔야지. 네. 거꾸로 해요. 그래서 얼굴에 각질을 뭐 필링제를 자주 쓴다. 이거 피부 망가뜨리는 그죠? 물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습 잘하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예, 그거는 뭐 필수로 해주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20, 30대부터 쭉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차이 나요. 나이 들면. 자외선 차단제는 해 많이 떴을 때, 눈 왔을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발라요? 실내 생활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굳이 막 열심히 안 발라도 되지만 적어도 하루에 너댓 시간 바깥에 나가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은 게 골프, 등산, 그럴 땐 꼭 여행할 발라요. 때는 꼭 발라야 되고 되게 한 2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되니까 골프장 가시면 나갈 때 바르고 그늘집에서 한번 바르고 들어오면 돼. 그리고 여자들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진짜 비싼 화장품이나 좋은 화장품 이렇게 바르면 손바닥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여기가 여기다 발라서? 제일 접촉이 먼저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여기 바른다고 해서 사실 화장품은 안으로 잘 안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피부가 이게 원래 방어막인데 이게 바른다고 쑥쑥 들어가지 않아요. 대개는 여기 피에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라주면 돼. 보습제 같은 거 발라주면 되고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 그래서 뭐 미백된다 뭐 한전에 그만한 효과는 없다. 아니 그러면 그 얘기도 여쭤봐야지. 그 비싼 화장품이 종류별로 그렇게 많은데 꼭 그 저 서양 유럽 거 그렇게 비싼 거 그런 거 써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그게 확실히 좋은 거예요. 성분이 훨씬 더 제가 좋아요. 지금 물건을 듣고 있는데 종이백에 넣어갖고 왔어요. 네. 저기 뭐 옷까지 하고 몇 개 있는데 저기 넣으면 옷이 해지요. 아니, 아니죠. 샤넬백에 넣어갖고 오면 옷이 그럼 뭐 아니 전혀 아니죠. 똑같다고요 기능. 기능은 같은데. 다르잖아요. 샤넬백 들고 다닐 때 하고 종이백 갖고 갈 때 하고 기분이 똑같으세요? 다르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기분이 다르다고요. 기분. 기분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어쨌든 기분 좋게 하면 피부엔 좋은 건가?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요만한 가치만 올려도 값은 이만큼 올라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좀 풀게도 하니까 뭐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그 돈이 나한테 부담되지 않은 돈이라서 쓰고 나면 그게 기쁨이 되는데 빚을 내서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사차 가면 요만큼 좋은데 하루 1년 내 빚 갚아야 돼. 그게 뭐가 그게 몸에 좋겠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는 아니겠다. 스트레스는 자기한테 스트레스는 아는 제일 거죠. 잘 알죠. 네. 사람은 근데 누구나 뭐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될 텐데 원장님처럼 누구나 멘탈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포기가 빨라요. 예를 들어 제가 정치가 그렇게 꿈이었었으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지금쯤은 인상이 구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포기를 빨리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는 게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위태롭기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화났을 때 화를 내는 것과 네. 화를 좀 참는 것과 네. 어느 것에 비중을 두세요? 화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아예 그래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이 근데 있잖아요. 화를 내라고 그러더라고. 안 그러니까 그러면 속병 걸린다고. 화가 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돈을 집에 와이프한테 갖다 주는데 마누라가 큰 돈을 날렸어. 화가 나면 참아야 되잖아요. 그거 마누라 멱살을 잡기로 해서 때리기로 하겠어요. 그런 경우 참아야죠. 뭐. 참아야 되잖아. 나는 화를 아예 지워서 안 만들어요. 별일 아니다. 내 돈 아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니다. 애들이 큰 병 든 것도 아니다. 뭐 다들 지금 잘 살아있다. 근데 화가 나면 참아야 돼. 그거보다는 내는 게 나은 것 같아. 내는 게 오히려. 그죠? 일단 내가 화가 났으면
거기서 어쨌든 표현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이게 속병 걸려. 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또 피부과 요즘 시술 진짜 많거든요. 또 할인율도 많아졌고 뭐 울 뭐 땡땡 뭐 주 뭐란 뭐도 있는데 이렇게 젊어 보이는 시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서 만족스러우면 뭐든지 하셔도 돼요. 지금 피부과에서 하려는 모든 시술들이 엉터리다 효과 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비용 대비 그만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좋아져서 즐거워. 이만큼 좋아져도 이만큼 즐거운 사람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돈이 나한테 부담되는 액수면 그거는 이만큼 즐거운데 나중에 압박감이 이만큼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라는 거는 상대적이죠. 근데 이제 자꾸 요즘 프로포폴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거는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동료 의사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우리가 늘 배우는데 프로포폴은 좀 조심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데는 굉장히 마약 아니에요? 딴 데 마약 아니에요. 그냥 좀 마취제예요. 마취제인데 좀 머리가 무겁고 좀 불편한 게 정상인데 그 기분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평상시 잠 잘 자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면이 좋고 늘 괜찮게 살았는데 괜히 낮에 가서 주사 맞고 나니까 뭐 한 30분, 1시간 일어나니까 좀 찌부듯해. 그런 사람 중독이 안 되지. 근데 불면증 있는 사람,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내시경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깰 때 그 느낌이 푹 잔 느낌이에요. 잠 못 자던 사람이 푹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운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또 받고 싶겠네요, 진짜. 그게 중독의 시작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그게 이제 브레인 케미칼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체질이 아니고 브레인 케미칼. 안에서 달라서 그거를 보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당연히 중독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그거 원한다고 자꾸 해주는 의사도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 아주 안 좋은 의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대개는 환자가 요 병은 저 병은 저 병은 저 병인데 의사들이 그 기록을 다 몰라요. 개인적이니까. 안 나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못 알려주게 돼 다니면서 있어요.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프로포폴 중독 이런 거 나오는 게 보면 그 중독된 사람들이 병원을 다녀요.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시경 하러 다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시경 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찍 간다고 얘기한 게 주로 맞는 사람들 보면 스타들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른 일반인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시내에 있는 홍길동이 그랬다 그러면 뉴스에 안 나오고 야 도대체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사람들만 뉴스에 나오고 그걸 우리가 구독을 하니까 뉴스가 보여주는 편향된 시각에도 확률은 똑같아요. 이거 재밌네.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담은 책이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리가 있죠. 왜냐면 뭐 별로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의사들 삶은 보면 삶의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있죠.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지금 10대 후반이나 책을 읽으신 나이의 친구들이 읽으면 저렇게 살면 인생 되게 재미없지만 큰 탈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배울 수는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함익병 원장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주 유쾌하고 재밌고 유익하고 그랬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역시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선크림은 어떤 거 바르면 돼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발라요? 선크림도 보면 이제 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네, 나잖아요. 맞아요. 그 브랜드 있는 것부터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까지 기능의 차이가 있냐? 차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햇빛 많이 보고 이러면 기미 주근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기미 주근깨는 햇빛을 많이 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일상 여러분과 함께 하죠. 오늘 함께 할 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 셀코TV 채널에서 자주 만나게 되실 함익병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여름이니까 피부 얘기 먼저 좀 하고. 얘기해야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망가진다는 거 지금 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로 선크림 안 바르니까. 원래는 예전엔 다 발랐어요. 근데 팔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산에 다니니까 여기가 이렇게 시꺼매요. 예. 근데 여름에는 선크림 꼭 발라야 되죠. 이제 기준이 다르죠. 이게 미용적인 거거든요. 네. 예, 좀 이렇게 너무 시커면 보기 안 좋잖아요. 이게 좀 보기에 낫지 않아요? 하얀 게? 너무 하얗면 또 이상해. 예, 그래서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인데 이거 사실 동양인들 저같이 표준적인 동양인들은요 하루만 밖에 나면 이렇게 돼요. 금방 타죠. 금방 타죠. 네.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맞아요. 화상이 화상이 빨개져요. 빨개져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꼭 발라야 돼요. 이렇게 적당히 검어지는 사람들은 뭐 좀 괜찮습니다. 그 선크림 어떤 거 바르면 돼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발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면 또 이제 팩트 폭격이 되는데 네. 선크림도 보면 이제 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네,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브랜드 있는 것부터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까지 네. 기능의 차이가 있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뭐 SPF 숫자 있잖아요. 숫자는 있죠. 근데 그게 가격에 큰 영향을 안 줘요. 네. 그래서 이제 바르는 요령이죠. 요령인데 자외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거든요. 네. A는 좀 파장이 긴 거, 네. 그다음 B는 좀 파장이 짧은 거. 이 파장이 짧은 게 네. 데미지가 더 커요. 이게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자외선 B를 막는 거를 기준으로 SPF를 정해놨어요. 자외선 B를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서 뭐 20, 30, 40, 50, 60 네. 네. 우린 한 50 바르는데. 따가울 텐데요. 안 따가워요. 그래도 무조건 한 50이면 다 막는 줄 알고 그거 바르. 그게 시간 개념이에요. 10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때 밖에 나갔을 때 요즘 햇살 기준으로 한 10분이면 이렇게 뻘겋게 이제 화상을 입는다. 그러면 그거를 20짜리를 바르면 10분 곱하기 20, 200분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상대적인 개념이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좀 순한 거 한 20, 30 되는 거 자주 바르는 거나 60 바르고 그냥 저기 그 한 서너 배를 그냥 시간을 버티는 거나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30 정도 바르면 되겠네. 동양인은 별 발랐을 때 따갑지 않은 게 한 2, 30 정도 되죠. 그래요? 근데 무조건 50 발랐거든요. 저기 열대지방 가면 한 100 정도 바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햇살이 너무 세니까. 거기 플러스 뭐 이렇게. A. 아까 이제 자외선 B하고 A가 있다는데 A를 막는 게 이제 그거는 그 은밀하게 그게 별로 피부 손상이 많지 않고 착색만 일으키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정밀하게 숫자로 계산 안 해요. 네. 대충 막는다. 1 포지티브. 네. 꽤 괜찮게 막는다. 2 포지티브. 아주 UVA를 잘 막는다. 3 포지티브. 뭐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고르는 것은 30. 2 포지티브 정도면 플러스, 한국인들이 플러스. 이제 뭐 한 2시간마다 바르면 된다. 그 이렇게 정도 하면 생각하시면 거의 맞죠. 예. 네. 근데 우리가 햇빛 많이 보고 이러면 기미 주근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기미 주근깨는 햇빛을 많이 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기미가 생길 사람, 주근깨 생길 사람이 정해져 그런 있어요. 거예요. 그 사람이 햇볕을 보면 진해지죠. 그럼 기미, 잡티, 주근깨는 좀 다른 거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미는 일단 여자들한테 잘 생겨요. 왜냐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성 호르몬이 있는 사람만 기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도 안 생겨요. 네. 그다음에 할머니가 되셔도 안 생깁니다. 남자도 잘 안 생기고 가임기 여성만 생기죠. 왜냐면 그때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엄마 쪽이든지 고모든지 뭐 이런 쪽에 기미가 있던 사람이면 햇볕 쫙 보면 착 올라오죠. 이렇게. 주근깨 같은 것도 그러면. 주근깨는 이렇게 점으로 톡톡톡 찍혀서 나와요. 네. 그럼 호르몬하고 영향이 없고요. 한 10대 후반, 중후반이 되면 원래 주근깨 있던 사람들이 주근깨가 나타나죠. 네. 햇볕을 보면 진해지고 가을 겨울 돼서 햇볕이 없어지면 좀 색깔이 줄어들고. 네. 아니 저도 요즘에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요런데 점이 자꾸 생겨요. 그거는 검버섯이죠. 그런 거는 레이저로 많이 없애던데. 이제 그걸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기미나 주근깨는 유전적으로 생기는데 레이저로 없애면 그 유전자가 없어져요. 아니죠. 네,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달도 안 돼서 딱 올라와요. 주근깨가 있는 사람이나 기미 있는 사람이 레이저하면 좋아진다. 좋아하는 치죠. 당장. 네, 당장. 얼마나 갈 거냐고, 그 기간이. 한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럭키한 케이스예요. 네. 한두 달 만에 재발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레이저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피부과적인 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나 아니면 의사들 중에서도 보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레이저하면 김이 없어진대, 레이저하면 네. 주근깨 좋아진대 이런 식으로 기계를 사갖고 와서 그냥 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마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돈 썼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더라. 이렇게 신뢰만 무너지는 거예요.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늙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없애면 다시 늙어야 되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한참 깨끗하죠. 그러면 이 검버섯 생긴 거는 레이저로 그거는 해결. 레이저를 하면 좋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한 30대쯤 됐는데 햇볕을 많이 본 사람이야. 여기 올라온 게 여기 주근깨인지 금버섯인지 애매모호하죠, 경계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무리 뭐 돈이 흔한 세상이 됐지만 뭐 50만 원, 1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브에 왕창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해보고 재발 하나 안 하나 봐가면서. 가서 재발 안 하고 싹 없어지고 한 6개월 이상 잘 지속되고 병변이 깨끗하면 요거는 나이 들어 생긴 거구나. 그러고서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 환자들도 문제예요. 옆 사람이 좋아지면 나도. 그렇지. 예,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결국은 깨끗해졌거든. 그 사람은 원래 금버섯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주근깨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기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술 이런 거보다도 크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르는 약 있죠. 멜라논 크림인가? 멜라논 크림이라고 우리 은사님이에요. 네. 세브란스병원 은사님인데 이성락 교수님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피부과에 많은 그 포뮬레이션 바르는 토피칼 제제에 많은 포뮬레이션을 갖고 왔어요. 그렇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좋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레이저를 하면 확 좋아지고 바르는 약을 바르면 좀 좋아질래나?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그런 크림을 지속적으로 바르는 게 그게 낫다 낫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게 훨 낫죠. 코스트 베니핏 따져봐도 그게 이익이고 네. 뭐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구나. 네, 아주 잘 듣는 사람들은 그것만 발라요. 근데 물론 이제 멜라논 크림은 그게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6개월, 많이 바르면 8개월 정도 발라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오면 이제 봄 딱 되면 네. 햇살이 강해지잖아요. 네. 그때부터 바르라 그래. 여름 나고 가을 되고 늦가을 되면 거기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네. 겨울에는 햇살이 약해지거든요. 기미가 저절로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을 끊고 지내고. 이런 거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외선 차단제. 그겁니까? 기미 잡티 다 예방하는 방법은? 그거 자외선이 전부 그걸 다 숨어 있던 거 끌어내고 있던 거 악화시키고 없던 거 만들고 하는 게 다 자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휴가철에 가서 햇빛 강한데 옷 벗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빨갛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이게 따가워요. 막 간지럽고 따갑고. 화상이에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상을 입지 말아야죠. 그 휴양지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뭘 발라야 돼요? 일단은 아스피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스피린을 먹어요? 아스피린 먹으면 따가운 게 확 가셔요. 그렇습니까? 네. 오. 아스피린 정말 좋은 약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약국에서 동네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 아스피린 드시면 그 확이라 그러잖아. 네. 쿵쿵거리는 거. 쿵쿵거리는 거. 네, 그게 좀 가라앉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르는 거는 또 우리나라는 의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다음에 동해 바다 가면 그 다 구석구석 해수욕장 옆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소가 다 있거든요. 가셔갖고 스테로이드 로션 같은 거 좀 바르시면 감자 으깨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라고.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빠요. 생감자는 먹으면 우리 고구마는 날로 먹죠. 깎아서. 네. 감자 날로 깎아 드셔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왜 못 맛없어요. 먹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설사예요. 그렇게 돼요? 장에 대한 점막의 자극이 엄청 심해요. 장점막의 자극이 심하면 피부는 자극이 없겠어요. 갖다 붙이면 자극이 심해져요. 일단 그러면 감자는 아니네. 아니, 이게 그것보다 아스피린 하나는 훨씬 싸요. 알로에는요? 네? 알로에 바르잖아. 글쎄 뭐 진정 효과 있다는데 그것보다는 스테로이드 그냥 하나 사서 바르는 게 훨씬 그럼- 효과 좋아요. 또 궁금하니까 오이. 드세요 그냥 좀.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옛날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죠. 네. 오이는 잘 갈아서 드세요. 그럼 수박 껍질. 수박 껍질도 그거 네. 잘 깎아가지고 채쳐가지고 나물 만들어 먹으면 맛있던데요.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뭐 그러지 마라. 발라가지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다. 일단 아스피린. 아스피린 그 500ml짜리 뭐 하루에 한 3개 드시면 이렇게 막 후덕거리고 잠은 따가워서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해결이 돼요. 그건요. 찬물로 이렇게 해놓은. 찬물찜질하면 근데 급한 거는 화상이니까 도움이 되죠. 찬물 샤워하는 거. 확실히. 네, 더 좋은 거는
약국 가면 명반액이 있어요. 명반이라고 왜 손톱에 그 봉숭아 물들이던 거 있죠. 그거를 한 티스푼 한 두세 개 넣어서 흔들어 갖고 냉장고에 차게 해가지고 이렇게 냉찜질 해주면 조금 더 진정되는 효과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셀프 케어, 피부 셀프 케어 하는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대기업도 하던데요. 그런 건 어떻게 시장이 생각해요? 되게 크다 그러대요. 예, 예. 네. 집에서들 그렇게 뭐 이거 가지고 저희 집 사람도 띠리리 하는 거 이렇게 밀거든요. 자, 저기 조금 연배 차이가 나시죠? 그 사모님이랑 예, 예. 저는 동갑이거든요. 예. 와이프가 그 동안에 60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얼굴에 들인 돈하고 저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예. 둘이가 저 지나가면 그냥 동갑으로 보여요. 별 대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의존하지 마라. 그 셀프 시간이 케어에. 있으면, 그 시간이 있으면 그게 그냥 예. 아무것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예. 24시간을 쓰는데 그거 한 30분 하면 30분 4시간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돈이 뭐 그렇게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뭐 또 장비는 비싼 장비도 있긴 하던데 어찌됐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저 시간이면 책이라도 한 잔 더 읽지. 아, 저 시간이면 운동이라도 좀 더 하지. 아니 이거 하면서 책 읽으면 되죠. 그 책이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광고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를 하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그거 한다고 해서 내 배가 더 뭐 이렇게 피부 확 젊어지고 그런 거 별로 별 차이 없어요. 심리적인 효과다. 제가 60 지나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먹는 약. 식사 잘하면 되죠. 아, 워낙에 또 이렇게 따로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아,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만일에 그 우리가 많이 이제 광고도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다 먹어서 건강해진다. 예. 그럼 그거 못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이 나빠야 되잖아요. 안 먹는 차이가 사람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가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 예. 밥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맛있는 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챙겨 먹어야 되겠지.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저 피부과 전문의로서 네. 요런 거는 피부에 괜찮더라는 뭐 이를테면 비타민 C라든지 밥 먹잖아요. 과일 먹잖아요. 다 있는데 뭘 또 먹어요. 아니 그래도 비타민 더 먹는다고 좋은 건 없다는 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죠. 네.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배불러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또 당뇨 생기고 비만 네. 생기고 다 병이 생기잖아요. 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딱 적당하게. 중용. 예. 예. 그 중용이라는 게 책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간단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좋으냐? 적당히 드세요. 예. 어디에 있냐? 우리 먹는 야채나 김치나 네. 뭐 과일이나 다 들어 있잖아요. 더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잉되지 않게 해라. 네, 적당히. 예. 그 적당이라는 게 인류가 몇천 년 역사, 우리가 문화가 남아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 네. 몇천 년 역사 동안에 어느 정도냐? 세끼 식사하고 골고루 먹어라. 예. 반찬은 육회공군 다 먹으면 되죠. 예. 예. 아니 그리고 또 저 그 여자 연예인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뭐 1일 1팩 케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1일 1인 1팩 이런 거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대차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뭐 해서 나쁠 거야 없겠지만 네. 예. 다 시간 들고 돈 드는 일이잖아요. 네. 그걸 시간과 돈을 그보다 훨씬 더 좋은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난 1일 1팩하고 30분 들어놓는 시간에 30분 운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침에 세수한 다음에 뭐 바르세요? 저요? 네. 요즘에 스킨 정도 바르고 그것도 안 바를 때도 많아요. 면도 한번 좀 바르고 안 발라요. 로션 같은 거 안 바르세요? 여름엔 칙칙해서 안 발라요. 겨울에는 좀 발라줘. 제가 얼굴에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타고난 거 아니세요? 아, 그래서 원래 피부 타고나요. 아 원래 피부 타고나는 네. 거예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황인종하고 뭐가 달라요? 네. 타고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피부를 보면 내 피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양쪽을 다 봐야죠. 양쪽 다. 근데 엄마 피부는 백옥인데 아빠 피부가 완전히 그냥 그 멍게예요. 네. 운 나쁜 친구는 멍게가 되는 거예요. 누굴 닮는지는 그건 확률이니까. 그러면 저 스킨케어 제품이나 네. 아니면 그 여성분들 보면 뭐 기초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뭐 디테일한 화장품까지 다 바르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만족스러워 하셔서 만족스러워.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은 사람에서 내가 월등히 좋을 거다. 네.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중요한 영양분은 전부 공급을 뭘로 해요? 먹는 거? 네, 영양분. 내가 들어가서 밑에서 올라와요. 네. 예, 여기 바르면 안 들어가요. 그냥 발라져 있어요. 피부와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운동은 모든 건강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엑서사이즈 앤 메디 저기 그 헬스 앤 엑서사이즈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네. 보면 우리가 배운 전과는 다 그게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적당히 하면.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삶이라는 게 결국 균형인데 네. 그 균형을 맞추지를 않고 뭐 하면 좋대더라. 우리는 자꾸 비방 한 가지를 찾아요. 예. 아, 세상에 비방 한 가지 찾아갖고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사는 게 편하겠어요. 안 돼요. 균형 잡힌 생활이에요. 결국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10대 재벌 평균 수명 회장들 기준으로 네. 10대 재벌 오너의 평균 수명보다는 30대 재벌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걱정이 덜한가? 덜한 거죠. 네. 그분들보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일반인들이. 걱정이 많구나. 아시는 분들 하면 다 그 저기 보세요. 그러네. 70 넘기신 분들이 별로 네. 많지 않아요. 참 그 돌아가시기 싫었을 텐데. 그 많은 돌아가실 돈을 넣고. 때쯤 되면 모르죠.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이제 그것도 오래전 얘기지만 인터넷에 전다고 병원 생활할 때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 다들 병 걸리면 그때부터 건강 관리를 해요. 그때는 늦었어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건강 관리라는 건 예방인데 예방은 언제 하면 20대, 30대, 40대 내 생활 습관이에요. 그게 50대, 60대 내 건강을 대해서 미리 담보하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음주 가무를 즐겼다. 그러고 몸이 건강할 수가 없죠. 아니 운동이라고 하면 평생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 때는 체력장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학교 교육이 정말 엉망이 돼갖고 체육 학교에서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무언 체력이 있겠어요. 피부 건강도 그와 같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발라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식사 잘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는 게 결국 욕심 줄이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만약에 대통령 되려고 설치고 다니면 제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인상 쓰지. 예, 안 좋아요. 몸에 안 좋고. 예. 그러니까 안 되잖아. 제 역량에서 꿈은 그랬지만 안 되면 포기하고 사는 거죠. 요즘 SNS 상에서 피부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접할 수 있는데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방으로 다 좋아져요. 대박이에요.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요? 효과는 없어요. 없는 걸로. 그러니까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 글쎄요. 자, 이 피부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요즘 SNS 상에서 피부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접할 수 무지개 있는데 많더라고요.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함 원장님과 함께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스티바 A 크림은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 이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겁니까? 제가 저 약을 쓴 거는 레지던트 때부터 저 약을 썼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약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 핫해지는 거 보고 누가 유튜브에서 또 떠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어떤 연구? 트레티노인 연구라고요. 그 비타민 A에서 유도된 물질이에요. 비타민 A 유도체 물질인데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멜라논 크림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이 뭐냐 그러면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예. 촉진시켜줘요. 당연히 잔주름이라든지 노화된 피부에 도움이 되겠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발라보니 저게 여드름 환자들한테 피지 컨트롤하는 효과도 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개기름 많이 끼는 분들이 모공이 넓고 얼굴이 쭈글쭈글하다 바르면 그 사람들이 대박이에요. 피부 재생시켜줘, 피지도 좀 조절해줘, 각질도 없애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드름 많이 나서 막 모공도 넓고 피부가 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고등학생 때 그럼 그거 그런 분들 고민이었는데. 있으면 이제 쓰면 그 친구들이 좋아지지. 그러면 저걸 누가 보냐? 예. 별일 없는 제가 이제 그런 피부를 보고 제가 나랑 피부 비교도 못하게 안 좋았던데 꽤 말 따라왔어 나를. 그럼 나는 쟤를 바르면 이만큼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는 어떤 그런 경험치,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경험치를 보고 제가 저렇게 좋아지니 내가 저걸 쓰면 더 좋아지겠구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 써야지. 그냥 네, 막 병이 있는 쓰다가 사람이 쓰면 좋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쓰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되게 따가워요. 그래서 피부가 배국 같은 사람이 저걸 바르잖아요. 시뻘개져요. 그러니까 저게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알려져서 환자들이 왜 오셨어요? 그러면 스티바 처방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거 바르시면 득보다 실이 커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끝까지 해달라고 또 우겨요. 예. 저는 끝까지 안 해주지. 손에 대는 일을 의사가 왜 해줘요? 증상에 따라 써라. 근데 그런 거 보면 무슨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 70년대 이미 모든 약은 FDA 승인을 안 받으면 약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스티브 아이 크림을 꼭 발라야 하는 사람은 여드름 많이 여드름 나서 많이 나고 개기름 많이 끼면서 모공 넓고 노화가 촉진된 사람이 쓰면 저거 한 방으로 다 좋아져요. 좀 그런 분들이 쓰시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가 좋아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죠. 예.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 클레오신은 블랙헤드 제거에 제일 효과가 좋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클레오신이 원래 여드름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예요. 저게 이제 주성분이 뭐냐면 네. 크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항생제가 네. 들어가 있어요. 미량 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질 제거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베이스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 그래서 피지를 잘 녹여요. 네. 예,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진 약인데 블랙헤드라는 게 그냥 미니 여드름이에요. 우리 코에 블랙헤드 많은 사람들 씩 누르면 개기름이 쫙 묻어나오죠. 그다음 요즘 뭐 이게 인터넷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피지 빨아내는 거 있어요. 빨아내보면 이 뒤에 모아놓은 데 보면 기름이 이만큼 빠져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이제 새끼 여드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르면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저거를 뭐 저는 환자들한테 많이 권해줘요. 근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거 갖고 안 되고 먹는 약 먹어야 돼요. 피지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이 코에만 여드름 거기 블랙헤드 좀 끼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 먹기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씻어서 제거해보고 계속 나오는 사람은 크리오신을 바르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스티바도 바르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공이 넓고 기름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스티바가 도움이 된다. 아, 그거요. 그 여드름 날 때 하고 블랙헤드 같은 거 생길 때 하고 그건 반드시 이렇게 짜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까?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그 약을 쓰는 게 약을 훨씬 쓰는 게 나아요. 낫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면 거기 염증이 손댄 자리만큼 또 염증이 생겨요. 그럼 벌게져요 이렇게. 그래서 딸기꽃처럼. 이런 걸 근데 바르는 방법하고 기간 주의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크리오신은 사실은 뭐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의사 처방 받아서 모공 넓은 자리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 세수하고 난 다음에 발라주면 피부가 훨씬 더 맑아지죠. 우리가 요 코 주변 요런 데 뭐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그 기름이 많이 끼고 피지 분비가 요런 쪽에 잘 돼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피지선이라는 게 요 털 하나에 피지선 하나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안 감으면 머리 어떻게 돼요? 떡지죠. 네. 그게 피지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그 피지선이 분포하는 부위가 있고 안 분포하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네. 손바닥에 기름 낀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입술에 기름 낀 적 있어요? 없죠. 네. 거기는 피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공이 없잖아요. 네. 딱 여기 보이는 건 땅구멍이죠. 네. 네. 근데 여기는 보면 되게 많죠. 여기는 피지선이 커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긴 또 없어요. 네. 눈 주위도. 네. 그래서 아무리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도 눈 주위에는 여드름 안 나요. 그래서 기름이 많이 끼는 자리가 흔히 말하는 T존 부위예요. 네. 이마, 코, 양쪽 볼, 턱. 거기에 이제 모공이 넓고 기름 많이 끼는 사람이면 크리오신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바르면 되게 피부가 맑아지죠. 저건 처방약인 거죠? 예, 처방 받아야 돼요. 아, 네. 그럼 병원에 일단 가야 되는 거고. 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셀린 바르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 바셀린이라는 건 글자가 그대로 기름이에요, 기름. 예, 광물성 기름인데 네. 장점이 뭐냐면 알러지가 안 생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쓰는 거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네.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보면 예민한 사람들은 거기서 알레르기가 생기죠, 알러지가. 네. 근데 바셀린은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 글쎄요. 건조한 사람이 바르면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저게 이제 얼굴에 바르게 되면 T존 부위에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또 바르면 피부에 안 좋죠. 바셀린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석유 페트로라툼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거 꺼리는 건가? 우리가 지금 여기 걸치고 있는 거에서 석유에서 추출 안 한 거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아니, 석유에서 추출했다 그러면 그냥 시커먼 거 얼굴에 바른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몸에 걸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석유에서 안 나온 거 있으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모든 그걸 원료를 석유에서 추출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성분을 분리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 물질이라 그러면 다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쌀은 합성 물질 아니에요? 광합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설탕도 사탕수수, 사탕무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먹는 비타민 C요? 한 절반 이상은 전부 석유에서 합성한 거예요. 아스피린 다 석유에서 합성한 거예요. 원료는 아주 큰 부분을 따지고 들면. 어쨌든 바셀린은 입술에
바르지 마. 입술에 왜 발라? 아까 입술에 뭐가 없다 그랬어? 피순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름이 없는 자리예요. 늘 마르지. 그러니까 바세린 같은 거 발라주면 좋은데 발라놓으면 너무 번들거려 또.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 바셀린 성분을 주로 하고 그 약간의 다른 보습 성분을 집어서 만든 게 뭐예요? 챕스틱. 그것도 주성분이 바셀린이에요. 네. 이걸 바셀린을 그러면 평소에 바르는 로션하고 섞어 바르면 효과. 그 로션에 들어 있어요, 대개는. 아, 다 들어 있어요. 네. 아. 그 바셀린은 그 중에서 바셀린만 만 따로 빼놓은 거죠. 바셀린은 그럼 주름 개선 효과는 없어요. 없는 걸로. 그러니까 피부가 네. 건조한 사람들, 아토피 있는 애들 보면 늘 말라요. 그럴 때 가면 바셀린도 뻑뻑하지 않게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바르기 쉽게 만들어진 바셀린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사서 이렇게 발라주면 유막이 잘 부드럽게 형성이 돼서 건조증을 막아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게 상식인데 그냥 이렇게 쓰니까 나도 써야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차제에 좀 바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요즘엔 하도 이제 이런 그 과장되고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많으니까 일단 누가 유명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답이에요. 남들이 소금을 안 산다면 밑에 사면 되고 남들이 생선 안 먹는다면 지금 먹으면 되고 예.